우리는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를 둔다. 우리는 온 마음을 집중하면 상상이라 하더라도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착각하고 내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마음속으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생각과 감정도 에너지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전해드렸죠. 매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오늘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저자는 신경과학, 후성 유전학, 양자 역학 등의 최신 성과들을 활용해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하는 연구가이며 국제적인 강연가이자 작가이고 교육자입니다. 이 책을 포함해 조 디스펜자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는데요. 조 디스펜자는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안의 에너지를 바꾸면 새로운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모든 책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현실을 만드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을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확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늘 같은 패턴으로 생각하고 느낀다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며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던 습관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파수를 바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법을 알려주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말. 초자연적이 되기 위한 준비. 내가 가능하다고 늘 생각해왔던 것들을 사람들이 좀 더 확실히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 나는 이 책을 썼다. 나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직선적인 삶을 사는 직선적인 존재가 아니라 여러 차원의 삶을 사는 다차원적인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다. 초자연적이 되는 데 필요한 모든 해부학적 조직과 화학물질과 생리학적 원리가 이미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으며 그저 깨어나 활동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당신이 더욱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 바란다. 지난 몇 년 동안 내적으로 심오하고 신비한 경험을 풍부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그 내면의 사건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내가 경험해온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소개하고 싶고 전 세계에서 진행된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우리가 해온 여러 작업의 연구 결과도 보여주고 싶다. 워크숍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빈번히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자료를 모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명상하는 동안 그들의 육체도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뇌 스캔을 수도 없이 찍었는데 그 사진들은 변화가 상상에 그치지 않고 그들 뇌 속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 어떤 참가자들은 그런 변화를 단 나흘 만에 성취해내기도 했다. 우리 과학팀은 워크숍 전후는 물론이고 명상 및 각종 실천법이 행해지는 동안에도 실시간으로 뇌 주사 사진, 뇌 스캔을 찍었고 그 자료를 정량적 뇌 전도 측정기를 이용해 분석했다. 이 분석 자료들이 보여주는 워크숍 전후 혹은 명상 도중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단지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그만큼 변화들이 정말 극적이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고급 수련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의 뇌를 보면 각 부분들이 이전보다 한층 더 일관성 있고 동조되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신경체계에 질서가 잡히면서 각자 창조하고 싶은 미래가 더 분명해지며 외부 조건에 상관없이 그 미래에 대한 의지를 더 불태울 수 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할 때 우리 학생들도 제대로 작동한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단 며칠 만에 어떻게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지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자료들은 당신의 뇌도 바뀔 수 있음을 말해준다. 2013년 말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작업에 흥미를 갖고 찾아온 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뇌 주사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명상 중이던 한 학생의 뇌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었는데 이는 그때까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수치였다. 우리는 그 놀라운 수치들이 믿기지 않아 보고 또 보았다. 우리 학생들은 명상을 하는 동안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들이 꼭 진짜처럼 느껴지고 신비로웠으며 그 후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크게 변하거나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그 순간 그들은 명상이라는 내면의 세계에서 초월적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은 그때까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실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관적인 경험들을 객관적으로 포착해서 보여주었다. 이런 일은 어느덧 우리 사이에서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뇌의 그런 엄청난 에너지가 언제 방출될지 예측을 하기도 한다. 단연간 그 징후와 지표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들을 신비적이지 않게 명확히 설명하고 그런 경험들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몸의 기관과 체계, 신경 전달 물질 등에 관한 과학, 생물학, 화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 차원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는 데 필요한 로드맵을 제공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심박 변이도에서 보이는 놀라운 변화들도 기록해왔다. 이런 변화는 학생들이 가슴을 열고 감사, 흥분, 기쁨, 자비, 공감, 연민 같은 고양된 감정들 속에 머무를 때 일어났다. 이런 감정들 속에 있을 때 우리 심장은 질서와 균형 속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일관성 있게 뛴다.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 이 두 가지가 과거에 사는 것에서 미래에 사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 마음과 몸의 결합, 즉 생각과 감정의 결합이 물질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온 마음으로 상상하는 어떤 미래가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 일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힘을 다해보라. 그렇다. 연습과 함께 수치로 드러나는 피드백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습관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볼더 크릭에 있는 하트메스 연구소의 뛰어난 연구원들과 함께 우리 워크숍 학생들 수천 명의 심장 반응을 측정했다.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한 일을 더 꼼꼼하게 돌아보고 반복하게 된다. 그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를 보면 당신도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줄 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삶을 영위해가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물리적 기능을 기계적으로 돌보며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해준다. 우리 몸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적으로 기능하는 자율신경계이다. 이 자율신경계에 접근하는 법을 알면 우리는 더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를 구속해오던 원치 않는 행동, 믿음, 습관을 더욱 생산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연간 모아온 자료들을 이 책에서 공개할 것이다. 일관성 있게 뛰는 심장은 상당량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은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된다. 이 자기장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주파수이기도 하며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한다.
이 주파수가 전달하는 정보가 의도 혹은 생각인데 이 의도와 생각이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심장에 일관성과 균형을 가져다주는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빛과 정보의 장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우리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명상 공간 안의 에너지도 측정했고 550명에서 1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한 방에서 에너지를 상승시키고 심장과 뇌의 일관성을 이뤄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목격했다. 우리는 상당한 변화들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명상하고 있는 수천 명의 학생들 주변에서 생성되는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의 장을 측정해 우리가 과연 자신만의 빛의 장을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사실 당신을 포함한 이 물질 우주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빛과 정보를 방출한다.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며 생존 모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몸 안으로 끌어당겨 그것을 화학 물질로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몸 주변의 에너지장은 쪼그라든다. 우리 팀은 광자, 빛의 입자의 방출을 측정하는 최첨단 장비도 찾아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면 우리 주변에 빛의 장이 생성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볼 수 있다. 빛이 많이 방출될수록 에너지도 많이 방출되고 그만큼 생명력도 커진다. 몸을 둘러싼 빛과 정보가 적은 사람일수록 물질 쪽에 더 가깝고 따라서 생명 에너지도 조금밖에 방출하지 못한다. 폭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들과 다양한 체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화학 작용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빛의 에너지장을 통해서도 서로 소통한다. 이 빛의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 안팎의 정보 혹은 메시지를 전달해 다른 세포들과 생물학적 체계들에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 생기는 내면의 변화가 몸에서 방출하는 생명 에너지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측정했다. 심장 외에 몸의 다른 주요 부분들도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다. 이 부분들을 나는 에너지 센터라고 부른다. 이 각각의 센터들도 자신만의 주파수, 의도나 의식, 분비선, 호르몬, 화학물질을 갖고 있고 자신만의 개별적인 미니 뇌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마음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센터들을 조절함으로써 훨씬 균형 있고 원만하게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뇌파를 바꿔서 이 잠재 의식적 운영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실제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옮겨가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뇌파의 진동을 의식적으로 느슨하게 하면 좀 더 쉽게 자율신경계 내 프로그램들을 재설정할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제시한 다양한 명상법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온 덕분에 뇌파 바꾸는 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중력도 좋은데 집중력이 좋아야 충분한 시간 동안 현재에 머무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를 찾아냈고 다시 말하지만 그 도구를 통해 얻어낸 연구 성과를 이 책에 소개하려 한다. 이 책으로 당신은 우리가 유전자의 은혜를 받고 있는 신세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기 시작하면 유전자 발현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로 그렇다. 우리 학생들의 유전자 발현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왔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많고 그들 자신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했다. 생각만으로 몸속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유전자, 단백질, 효소의 작용이 바뀌었음을 실제 증빙 자료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할 테고 따라서 정말로 변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하게 될 것이다. 2장 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이다. 현재에 살아라, 순간에 살아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마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사실 현재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체성,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세상을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조차 초월해야 한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곳이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해 보려 한다.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만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다. 또 샤워용 마음도 따로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에 부합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미 수백 수천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는 것이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은 간단히 말하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들의 덩어리이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 등의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운전을 위해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의 결속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운전을 하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한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뇌 속의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다시 복잡한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해보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외부적인 것과의 교류가 우리 뇌 속에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자국을 남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더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이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감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우리 뇌 속이 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가 미래가 되는 방식.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낸다. 예를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에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 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이윽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 몸의 언어이고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방금 말한 것처럼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걱정, 좌절, 무가치함 혹은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끄고도 당신은 잠시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문자, 이메일을 살피고 이어 뉴스를 읽는다. 그 다음 당신은 욕실로 간다. 볼일을 보고 이도 닦는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은 후 부엌으로 간다. 커피를 마시고 아침도 먹는다. 그러는 동안 뉴스를 보거나 이메일을 다시 확인한다. 매일 하는 일이다. 그 다음 당신은 늘 가는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어제 본 똑같은 동료들과 어울린다. 어제 한 일과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심지어 어제와 똑같이 곤란한 일들에 어제와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한다. 일을 마치면 또 운전에 귀가한다. 가는 길에 늘 가는 마트에 들러 좋아해서 늘 먹고 나는 식재료를 산다. 그리고 늘 먹는 음식을 요리하고 거실에서 늘 앉는 소파에 앉아 늘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한다. 그 다음 늘 하는 방식으로 잘 준비를 하고 늘 같은 쪽으로 침대에 올라가 늘 그렇듯 책을 조금 읽다가 잠이 든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종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일들이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뇌 속에 있는 해당 신경 네트워크를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을 직시하자.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된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늘 하는 생각은 늘 똑같은 선택을 이끌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늘 똑같은 행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경험을 야기한다. 똑같은 순서의 일들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 혹은 생각이 이미 아는 것 안에 있다고 하자. 즉 익숙한 과거 속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의 기초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있다고 하자. 그 기지의 미래에 미지의 것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사실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이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귀찮고 불편하게 짝이 없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바빠요. 사실 예측 가능한 삶 안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없다. 예측 가능한 것과 미지의 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지의 것은 낯설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대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의 일상의 예측 가능한 삶 속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의 생각을 거듭 반복한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선택을 내리고 프로그래밍된 같은 습관을 내보이며 나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재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패턴 속으로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찍어내는 그 똑같은 경험을 재창조하는 순서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 순서들 각각을 좀 더 쉽고 덜 힘들게 다음에도 계속 해나가기 위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며 자동화되어 간다. 이 각각의 단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단계를 이룰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예의 익숙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그 경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경험에 대한 느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지의 것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같이 일해온 팀원들과의 회의가 어떤 감정이 들게 할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충분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회의에서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실제로도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과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자동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실제 그 경험을 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 느낌의 고리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몸은 항상 빛과 에너지를 혹은 특정 메시지나 정보, 의도가 담긴 주파수를 방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담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자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생각, 느낌의 고리가 어떻게 전자기장을 방출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이 전하, 전기 충전을 만들어낸다. 생각은 화학 반응도 야기하는데 그 반응들이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익숙한 느낌 혹은 감정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느낌 혹은 감정이 자아를 만들어낸다. 전하를 만들어내는 생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감정이 만나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상태에 부합하는 특정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의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면 이때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 또한 과거에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예의 그 미래에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의 특정 시간선상에서 벌어진 그 경험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똑같은 현실 속의 똑같은 사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 과거와 미래에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시간의 선상에서 미지의 경험을 창출하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져 버린다. 우리가 주의를 두는 곳이 우리가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느낌과 기억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과거에게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익숙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만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가 그 예측 가능한 미래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곧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샤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내 샤워기를 잡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있다.
커피 머신을 생각하자마자 커피 머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엌에 가서 모닝커피를 만든다. 그렇게 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22년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 몸은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늘 마음을 따라 기지의 것에 이른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가 그 기지의 것에 주의를 두고 따라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를 수 있을까?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말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몸이 마음을 따라서 기지의 것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을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에 미칠하기.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안다면 내가 머릿속 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것이다. 나는 생각만으로 몸뿐 아니라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지극히 좋아한다. 잠시 생각해보자.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게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좋은 예가 하나 있다.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 지원자를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이후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간단한 음악을 5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시켰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로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는 상상만 하게 했다. 실험 전후측은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극적일 정도로 많은 새 신경회로와 신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한 그룹은 단지 생각만으로 연습을 했는데도 말이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그저 머릿속으로 시험만 한 사람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을 실제로 피아노 앞에 앉게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피아노 흰 건반 한 번 쳐본 적 없는 사람임에도 상상한 음을 꽤 잘 쳐냈을 것이다. 매일 그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실제 피아노 연주를 위한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뇌 속에 단단히 장착하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해당 뇌 신경회로를 거듭 발화하며 연결을 강화한 덕분에 그 하드웨어는 뇌 속 자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일을 하기가 점점 더 쉬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닷새 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면 그동안 머릿속으로 쳐온 만큼 잘 쳤을 것이다. 바로 그 연주를 위한 미치를 뇌에 미리 해두었기 때문이다. 훈련만 하면 우리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해진다. 근육 훈련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들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선도적인 연구도 그중 하나인데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 효과는 실험이 끝나고도 석 달 동안이나 유지되었다. 텍사스 대학교 샌 안토니오 캠퍼스와 클리브랜드 클리닉,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의 캐슬러 재단 소속 과학자들이 연구팀을 꾸려 진행한 좀 더 최근의 연구도 있다. 이들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12주 동안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5분씩 팔꿈치 굴근에 힘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신 에너지에 강력한 의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강한 힘을 주게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중 첫 그룹은 외부적 상상 혹은 3인칭 상상을 하도록 했다. 즉 마치 영화 속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관찰하듯 상상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내부적인 상상 혹은 1인칭 상상, 즉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 연습도 하지 않았다. 외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비교 그룹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뚜렷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팔꿈치 근육이 10.8% 강화되었다. 오하이오 대학의 또 다른 연구팀은 좀 더 극단적으로 29명 자원자들의 팔목을 한 달 동안 깁스로 고정시켰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자원자들 절반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1분 동안 실제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팔목 근육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머릿속 시연을 해나갔다. 나머지 절반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자원자들이 모두 깁스를 풀었을 때 상상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손목 근육이 비교 대상자들의 근육보다 2배나 강해져 있었다. 근육에 관련된 이 세 건의 연구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 시연이 어떻게 뇌만이 아니라 몸까지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해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아노 연주 실험의 경우 대상자들의 뇌는 상상으로 경험한 것일 뿐인데도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의 실제 경험을 위해 뇌에 미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육 강화 실험의 대상자들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처럼 몸이 바뀌어 있었다. 그저 머릿속 시험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괴로움, 불행, 좌절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이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앞의 실험들에서처럼 우리 몸은 그날 아침에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도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그런 일상을 지난 몇 년 동안 매일처럼 해왔다면 해당 뇌회로는 더 쉽게, 더 순식간에 활성화된다. 매일 마음속으로 그런 몸의 생물학에 미치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매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뇌와 몸속에 그 경험을 더욱더 강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습관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매일 더 무의식적이 되어간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습관이 되는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차원 세상에서 당신이 그날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진다. 당신의 모든 창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당신의 주의 집중을 애타게 바라는 외부 세계의 온갖 것들로 흘러들어간다. 사람들의 주의와 에너지는 대부분 외부의 물질 세상으로 향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내면 세계에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렇게나 크게 주의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일 중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다 경험해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 속에는 그 각각의 사람과 일을 위한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나 일들이 이미 당신 뇌 속에 포진해 있으므로 당신은 그것들을 과거로부터 인식하고 경험하는 셈이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각각의 신경회로는 더 자동적이 되고 더 풍부해질 것이다. 이런저런 경험들이 부단히 계속되면서 신경회로들이 더 방대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경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뇌를 풍성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상사에 대한, 돈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아들, 딸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집에 대한, 온갖 소유물에 대한 신경망을 갖고 있다. 그 모든 사람이나 일을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의, 따라서 당신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상들, 문제들, 사건들로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을 에너지는 없다.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말 그대로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 거듭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재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성격이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개인적 현실이 우리의 성격을 창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외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조정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가 각각의 시공간 속 사람과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외부 세계, 그 과거 현재의 세상과 생물학적으로 똑같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 늘 똑같은 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따라서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에너지가 과거, 현재, 현실 속의 모든 것과 동일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반응할 경우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진다. 삶의 창조자가 되기는커녕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예측, 통제, 강요 등 온갖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몹시 긴장하고 각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럴수록 중독은 심해지고 우리는 직선적 시간 안에 살며 과거의 정체성 속에 갇힌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우리의 주의가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다. 긴장 상태로 생존 모드에 살 때, 그리고 일, 뉴스, 전남편, 전처, 친구,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로 계속 주의를 분산시킬 때 우리는 이들 각기 다른 신경망의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불을 켜왔다면 습관적으로 초점을 좁히고 주의를 옮길 때마다 뇌에 구획이 지어져 뇌가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뇌의 여러 부분들이 일관성 없이 무질서하게 불이 켜지면서 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먹구름 속의 번개처럼 서로 다른 신경망들이 제멋대로 번쩍대면서 뇌가 무질서에 빠지는 것이다.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살기는 어렵다.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일, 장소에 우리는 감정을 갖는다. 감정이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트레스 호르몬 중독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비난에 중독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상사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쟁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동료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괴로움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친구들을 이용하고, 미움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쟁자를 이용하고, 죄책감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불안감 중독을 재확인시켜주고, 뉴스는 분노 중독을, 전남편 전처는 원한 중독을, 돈 문제는 결핍 중독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장소, 일들과 뒤섞여 있고 심지어 한데 묶여 있기까지 하다. 이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재정 상태를 만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힘은 물론이요. 아픈 몸을 낫게 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의 에너지장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온통 외부 세계의 사람, 대상, 일, 시간과 장소에 주의를 쏟고 있다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감정적 중독이 강할수록 외부 세계의 그 사람이나 대상, 장소, 상황에 더 주의를 쏟을 것이고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 대부분을 그것들에 줘버릴 것이며 매사를 늘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외부 세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애초에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나 일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그릇 사용한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이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걷어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 늘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몸, 고통,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에 주의를 두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선적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은행 계좌 등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재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온갖 외부적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걷어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에너지 되돌리기.
몸은 감정을 느끼고 싶고 따라서 감각기관을 통해 물리적 현실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감각을 넘어선 세상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마음이든 몸이 아니라 마음이든 우리 자신이 만드는 현실 말이다. 우리 몸과 마음의 프로그램을 잘 이해할 때 당신은 당신 몸을 계속해서 현재 순간으로 불러올 수 있다. 몸은 자꾸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 뻔한 미래를 경험하려 하지만 당신은 계속 그런 몸을 진정시킨다. 몸의 그런 자동적인 습관을 저지하는데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당신의 의지는 몸과 마음의 프로그램보다 더 커진다. 개에게 앉는 자세를 훈련시킬 때처럼 우리 몸을 현재 순간으로 불러올 때마다 우리는 몸을 새로운 마음에 적응시키고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현재 순간에 돌아오려고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프로그램보다 더 크다고 천명하는 것이다. 계속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보내고 언제 현재 순간에 있고 언제 그렇지 못한지를 알아차리다 보면 조만간 몸은 항복할 것이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현실과의 에너지적 결속을 깨줄 것이다.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때 실제로 우리는 이 물리적 세상 속의 정체성을 넘어서 양자장의 세상을 활짝 열어 젖히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혹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과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우리를 과거, 현재, 현실에 묶어두던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결속을 끊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나 좌절을 극복하고 과거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줄 때 우리는 마침내 창조의 에너지를 되찾는다. 생존 모드에 묶여있던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창조적 에너지를 풀어낼 때 우리는 몸 주변으로 자기만의 에너지장을 만들고 있다.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며 내 몸을 과거에 맞추려는 노력을 그만둔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던 습관도 멈춘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최종 산물이 감정이고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이라면 내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멈출 때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는 내 몸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내 몸에 똑같은 미래를 살도록 미치라는 행위를 그만두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익숙한 감정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내 몸의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꾼다.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건강한 유전자의 발현을 하향 조절하고 질병을 유발하므로 내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출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스트레스 감정에 길들이는 과정을 멈추는 것이다. 익숙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상을 하면 내가 에너지적, 신경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호르몬적, 유전적으로 예측했던 그 미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나 재확인하고 나던 익숙한 과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특정 시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더 이상 과거의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발화하지도 않고 그 연결을 강화하지도 않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순간으로 되돌아올 때 나는 창조 에너지를 내게 다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익숙한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지 이해하자. 3장. 양자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율하기. 몸, 환경, 시간을 넘어서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3차원 현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인 양자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노력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 영역은 물리적 우주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과 판연히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과는 전혀 맞지 않은 영역이다. 양자장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장이다. 시공간 너머에 존재하며 지성 혹은 의식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혀 물리적 혹은 물질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감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와 정보의 통합장이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량적인 연구를 계속해왔고 덕분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자기 조직적인 지성 혹은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것이 온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이 다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묻곤 한다. 폭발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 정연할까요? 무질서할까요? 대답은 늘 무질서하다는 쪽이다. 그럼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빅뱅이라는 대폭발 이후에 어떻게 우주에 이런 질서가 생겨났을까요? 어떤 지성이 있어서 자신의 에너지와 물질을 조직하고 자연의 힘들을 통합해 우주라는 이 걸작을 만들어냈음에 틀림없다. 그 지성, 그 에너지가 바로 양자장 혹은 통합장이다. 양자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 동식물, 자연물질, 인공물질, 대륙, 태양, 그리고 지구 자체를 없앤다고 상상해보자. 그런 다음 태양과 달을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도 없애보자. 그 다음 우리 은하계의 다른 태양계들도 모두 없애고 마지막으로 우주의 모든 은하계들도 없애보자. 그렇게 되면 공기도 없고 눈으로 감지되는 빛도 없어진다. 단지 절대적인 암흑, 진공, 영점장만이 존재한다. 우리도 현재 순간에 하나의 의식이 되어 통합장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무한한 암흑의 공간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란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눈도 없다고 상상해보자. 그뿐 아니라 우리는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능력도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다. 이 양자장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각, 알아차림 뿐이다. 감각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만이 이 영역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각은 곧 의식이며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것이므로 일단 감각 세상 너머로 나아가 양자장의 에너지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이 더 큰 수준의 주파수와 정보에 연결된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양자장은 비어있지 않다. 양자장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 가득한 무한한 영역이다. 그리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양자장을 물질과 감각 너머에 진동하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 우리가 창조에 쓸 수 있는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하자.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이 모든 에너지로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다. 요컨대 양자장은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 우주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자각 혹은 의식으로만 존재한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의식과 더 위대한 에너지 속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가능성을 관찰하는 의식 말이다. 하나의 자각이 되어 그 끝없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는 어떤 몸도, 사람도, 대상도, 장소도, 시간도 없다. 그 대신 미지의 가능성들이 에너지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이미 살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는 시공간의 3차원 현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지의 어둠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미지의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앞장에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나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익숙한 과거를 기억하기를 멈추며 하나의 자각이 되어 이 영원하고 광대한 공간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당신의 몸, 당신이 만난 사람들,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들, 가야 할 장소들, 시간 자체까지 이 3차원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서 주의를 거둬들이면서 말이다.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각, 그 자체가 된다. 그때 당신은 양자장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은 비록 단단해 보일지라도 사실 99.999999999999%가 에너지 혹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우주의 대부분이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그 무한한 공간과 비교하면 극도로 미미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곧 그 광대한 공간에서 전자들이 움직이는 양식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전자들은 거시우주의 물질들이 따르는 법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 전자들은 한순간 여기에 있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 사라졌다. 그것들이 언제 어디로 사라지는지를 예측하기란 불가능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개연성 속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고 가능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양자장에서 물질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이 그렇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하고 생각하면 곧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물리적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장에서 배운 대로 몸으로 가던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몸이 아닌 존재가 된다. 그때 우리는 감각이 사라진다. 혹은 감각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향하던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직장인, 종교인, 정치인,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인종도, 젠더도, 성적 지향도, 나이도 없는 존재가 된다.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은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 미래가 있는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도 있지 않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된다. 스스로 물질 세상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물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물질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통합장의 무한한 어둠 속에 있다.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물질 너머의 미지의 세계로 정보 혹은 의식을 전달하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로만 이루어진 세계로 주의와 에너지를 내보내게 된다. 전자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이자 전자가 에너지와 가능성으로 변환되는 것을 발견한 양자 과학자들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주의를 거둬들이고 과거의 기억을 넘어선다면 우리 인생이 가능성으로 바뀔 것이다. 결국 미지의 것에 집중하면 가능성을 창조해낸다. 몸, 일, 사람, 시공간의 주의를 보내지 않고 하나의 자각으로서 그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그리고 미지의 것의 에너지를 오래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살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가능성을 더 많이 창조하게 될 것이다. 뇌는 변한다. 몸을 가진 누군가로 존재하는 한 양자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단지 하나의 의식이나 자각,
생각이나 가능성으로 존재하며 물질 세상 속의 모든 것을 떠나 오로지 현재 순간에만 사는 아무도 아닌 사람일 때에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에서 말했듯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똑같은 감정에 대한 화학적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물질의 3차원 세상으로 보내는 주의를 걷어들여야 하며 그 대신 에너지 혹은 가능성에 주의를 보내야 한다. 양자 세상에 머무는 이런 경험이 우리 뇌에 커다란 변화를 낳으리라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그 변화는 첫째, 자신이 물질 세상 너머에 있다고 인식한다는 말이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때 우리의 뇌에서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심피질, 즉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자리하는 부위가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흥분이 가라앉고 훨씬 더 전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뇌파를 아주 무질서하고 일관성 없이 발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극도로 집중하며 그 집중 대상이 한 사람에서 다른 어떤 일로 다시 어떤 장소와 시간으로 미친 듯이 너를 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기지의 것들 각각에 상응하는 다양한 신경망들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순간에 빠져들어 이 영원한 공, 물리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 무한한 정보의 장을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물건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장소나 시간도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뇌 속 다양한 신경망들을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게 된다. 나아가 외부 환경 속 물질로 향해 있던 좁은 초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공간에, 에너지에, 정보에 둠으로써 그 광대하고 무한한 어둠을 자각하게 되면 이때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나눠져 있던 뇌의 부분들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상태로 되어간다. 각각의 신경 공동체들이 서로에게 접근해서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한다. 신경 공동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조직화되고 통합된다. 뇌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뇌가 일관성 있게 움직이면 우리도 일관성을 갖게 된다. 뇌가 질서를 찾으면 우리도 질서를 찾고 뇌가 잘 작동하면 우리도 잘 작동한다. 간단히 말해 뇌가 더 전체적으로 기능하면 우리도 더 온전하다고 느낀다. 즉, 우리가 하나의 자각으로서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더 온전해지고 더 통합된다. 통합장이란 말 그대로 통합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자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 뇌에서 보이는 두 번째 변화는 뇌파가 느린 주파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베타파에서 일관성 있는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파가 느려질 때 우리의 의식이 사고 기능을 하는 심피질에서 나와 중뇌, 변형계로 이동하며 거기서 우리 몸의 잠재의식적 운영체계인 자율신경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심박 유지, 항체 생성, 세포 재생을 비롯한 우리 몸의 수많은 기능들을 관장하는 신경체계로 과학자들은 대개 이 자율신경계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율신경계이다. 자율신경계의 주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질서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뇌가 균형을 유지하고 따라서 몸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닌 존재로서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 뇌는 더 일관적이고 더 통합적으로 작동한다. 바로 이때 자율신경계가 전면에 나서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의식이 자율신경계의 의식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 의식, 순수 자각이 되고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나아가 세타파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법을 우리의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잘 아는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게 되고, 이에 자율신경계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집을 깨끗이 청소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에너지 바꾸기. 분명한 의도에 고양된 감정 더하기. 고양된 감정이란 곧 진심 어린 감정이다.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와 정보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부터 끌어온 스트레스 감정들과 달리 이 진심 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가슴이 열렸을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뇌의 경우에도 그렇듯 심장도 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뛰게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상당한 양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우리를 통합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 심장의 바로 그런 작용이다. 그리고 의도를 에너지와 결합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에너지는 주파수이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 고양된 에너지이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이고 고양된 감정은 생존 감정보다 높은 주파수를 띈다. 그러므로 변화를 이뤄내고 싶다면 예를 들어 죄책감, 고통, 두려움, 분노, 수치심, 무가치함 같은 감정을 넘어서고 싶다면 그보다 더 큰 에너지 수준에서 그 작업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낮은 진동의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담아낼 수 없다. 그저 그 제한된 감정들에 상응하는 의식의 수준 정도만 담아낼 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한 없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제한된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를 원한다면 자유를 느껴야 한다. 또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온전한 에너지를 먼저 느껴야 한다. 감정이 고양될수록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물질 세상에서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원하는 인생을 실현할 것이다.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삶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기억할 것. 모든 가능성은 양자장 속에서 전자기적 잠재성으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아직 이 시공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다. 그것들은 정보를 담은 주파수 혹은 에너지로만 존재한다. 우리는 그 주파수에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관찰해서 그것이 이 시공간에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와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와 에너지에 접촉해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잠재성들로 가득한 광대한 통합장 내에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의 의식 및 에너지와 하나가 된다면 양자장 속의 잠재성을 관찰하는 것은 마치 물질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인식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 즉 우리는 이미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은 이미 존재한다. 미래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추고 양자장 내의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관찰할 때 무한한 에너지장이 입자로 붕괴하는 양자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3차원의 물리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상을 끝내고 일어날 때 비록 우리가 다시 3차원의 물질 세상으로 돌아올지라도 미래의 맛보리라 기대한 그 고양된 감정을 미리 경험했으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혹은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일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에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미래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안다. 그 결과 당신은 새로운 자아로 물질보다는 에너지에 더 가까운 존재가 된 기분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잊어버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또다시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또다시 과거에 익숙한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감정은 과거의 똑같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순간 당신은 기지의 세상에 꼼짝없이 갇혀 지내기로 선택을 한 것이 된다. 과거 감정에 익숙한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에너지와 결별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가능성의 주파수를 계속 맞추어 나가며 그것과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명상하는 동안만이 아니라 예컨대 은행에서 줄을 서 있을 때에도 그것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차가 막힐 때에도, 면도를 할 때에도, 요리를 할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그 미래의 가능성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았을 때처럼 눈을 뜨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미래의 에너지의 주파수를 맞출 때마다 그 미래가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만 기억하자. 그리고 그런 일을 자주 또 정확히 할 때 우리는 과거, 현재, 현실에서 미래, 현재의 현실로 우리의 몸을 생물학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 말은 과거의 기록차였던 우리의 뇌가 우리를 미래로 데려다줄 신경학적 지도가 된다는 뜻이다. 동시에 현재 순간에 미래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우리 몸에 가르칠 때 우리는 몸을 새로이 고양된 그 감정에 길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고 분명한 의도로 선택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몸을 바꿀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미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제이스, 양자 세상으로 가다. 우리 집 큰아들 제이스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산타바바라에 있는 고급 군용 카메라를 제작하는 꽤 큰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스타트업에서 일하겠다며 샌디에이고로 옮겨갔다. 하지만 얼마 안 가 그곳 경영진에 실망하고 사직하고 말았다. 제이스는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서퍼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지를 7달 동안 여행하기로 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짰다. 마침내 여행 가방을 꾸렸고 서핑보드를 챙겨 길을 나섰다. 그리고 멋진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떠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제이스가 뉴질랜드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다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전에 했던 일보다는 나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식을 좀 달리 해보고 싶어요.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게 아주 많아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했다. 양자장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잠재성의 상태로 있을 거야. 내가 찾는 새 일에 조율되기만 하면 돼. 종이를 한 장 꺼내놓고 제이라고 쓴 다음 그 주변으로 두 줄로 구불구불하게 원을 그려봐. 전자기장을 표시하는 거야. 제이가 원을 다 그리고 나자 내가 다시 말했다. 그 제이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야. 내가 원하는 직업에 대한 분명한 의도이기도 하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직업을 원하는지 분명히 말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새 직업을 찾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쭉 적어보는 거야. 새 직업을 가리키는 문자 제이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으면 좋겠는지 써보라는 말이야. 그리고 제이 밑에 의도라고 쓰고 새 직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봐. 원하는 것은 뭐든 다 적어.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지만 빼고 다 적는 거야. 저는 한 곳에 매여서 일하는 건 싫어요. 제이스가 말했다. 최소한 전에 벌었던 만큼은 벌어야겠죠. 그것보다 더 벌면 좋고요. 반년에서 1년 정도만 계약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어요. 좋아. 뭐 또 더 원하는 건 없니? 내가 물었다. 아, 네. 상사 없이 뭐든 제 스스로 결정하고 제가 직접 팀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제이스가 말했다. 좋아. 지금 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말했다.
이 문자 제의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방금 내가 적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니? 제이스가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제이스에게 실제로 그런 직업을 가지면 느낌이 어떨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의도라고 적은 것 아래나 옆에 이번에는 고양된 감정, 내 미래의 에너지라고 써볼래? 그리고 그 감정들을 하나씩 써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힘이 나고 살아가는 게 즐겁고 자유롭고 감사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제이스가 말했다. 바로 그 직업을 끌어오는 데 사용될 고양된 감정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나열한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된다. 너는 지금 휴가 중이고 서핑 말고는 그리 할 일도 없을 테니 시간이 아주 많잖니? 내가 말했다. 미래를 창조하기에 딱 좋은 때야. 매일 양자장에 새로운 신호를 쏘아 보내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제이스가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현재 순간을 찾아내고 에너지를 모아서 양자장에 미래에 대한 의도를 전달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다. 에너지를 육체 너머의 공간으로 방출하는 동안 너는 그냥 마음속으로 그 상징, 제이에만 집중해.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진동을 찾아 맞추는 거지. 내 의식이 그 에너지에 오래 머물수록, 다시 말해서 내 미래의 에너지를 오래 의식할수록 그 일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그러니까 매일 내 미래의 에너지에 주파수를 맞춰. 통합장 속으로 내가 쏘아보내는 것이 뭐든 그것이 곧 내 운명을 바꾸는 실험이라는 점을 기억해. 그 순간에 내 에너지와 진동을 같이 하는 어떤 잠재적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널 찾아낼 거야. 자, 제이스, 할 수 있겠지? 물론이죠. 제이스가 대답했다. 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 상태에 일단 들어갔다면 난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해. 어떤 선택들을 할 것 같아? 어떤 일들을 할 것 같으니? 어떤 경험을 할 것 같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 미래를 살아보라는 말이야.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는 너의 미래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아들에게 꼭 그런 식으로 새 직업을 구했을 때 일어날 멋진 일을 계속 떠올려 보라고 했다. 항상 서핑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은 능력이 아주 좋아. 그리고 집과 차를 살 정도로 돈도 저축할 수 있고 말이야. 나는 제이스를 고무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재미있게 지내. 앞장에서 말한 피아노 연주자와 근육 단련자들처럼 제이스도 자신이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자신의 뇌와 몸에 미치를 할 터였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의를 두는 곳이 내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이니까 그 새로운 미래에 내 주의와 에너지를 투자하기 바란다. 너의 몸이 매일 아침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샤워를 하는 것과 똑같이 이 과정을 계속한다면 너의 몸이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제이스는 매일 명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제이스가 돌아왔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 아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통화할 수 있어요? 오, 드디어 왔구나.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다. 아주 좋아요. 제이스가 대답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내 아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다시 독립할 때까지 내가 도와주면 되잖니. 하지만 내 아내 선생님이 아버지를 이겼고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거 참 멋진데? 이제 진짜로 뭔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거 아니니? 너는 지금 미지의 세상에 있어.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제이스의 불만이 느껴졌지만 나는 내 아들을 믿었다. 더 잘 집중해서 해야 할 일들을 현명하게 해나갈 것이다.
압박감이 커졌으므로 제이슨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제이슨은 대학 친구들을 만나러 산타 바바라로 갔지만 친구들은 다 매년 하는 나흘짜리 스노보딩을 하러 가고 없었다. 나흘이 지날 즈음 제이슨은 집으로 오기 전 다시 한번 산타 바바라에 들렀는데 그때 우연히 한 서핑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나 우연히 그곳에 들른 세계 최고의 서핑보드 핀 디자이너를 만나게 되었다. 대화를 나눈 지 몇 분도 안 돼 그 디자이너가 제이스에게 서핑보드 핀을 디자인할 기술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다. 나와 함께 이쪽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사람을 찾아요. 반년에서 1년 정도 일이 있을 테고요. 자율적으로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품질이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당신도 짐작할 것이다. 제이슨은 1년 계약으로 그 일을 따냈고 언제든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다. 이전에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서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 직업을 사랑에 맞이 않았다. 제이슨은 나에게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인데 이렇게 돈을 받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은 문자를 보내곤 한다. 상사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며 핀을 하나씩 제작할 때마다 시험 삼아 서핑도 실컷 한다. 제이슨은 현재 자기 인생을 더없이 사랑한다. 제이슨은 그 일을 얻기 위해 이력서를 보낼 필요도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쓸 필요도 없었다. 면접을 보러 갈 필요도 없었고 지원 신청서를 쓸 필요도 없었다. 새 직업이 제이슨을 찾아온 것이다.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저 외부 세계의 모든 것들에 더 이상 주의를 두지 않게 된다. 우리 안과 밖, 모든 곳에 있는 지성의 통합장과 함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내면으로 들어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의식과 마침내 함께할 수 있다.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는 그 의식에 정렬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거울 속의 자신을 보듯 그 의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보여준 것을 그 의식이 우리에게 되비쳐 줄 것이다. 전혀 물질적이지 않은 공간에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또 그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는 통합장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무한한 잠재성의 재단에 다다를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에너지를 바꿀 때 우리 삶이 바뀐다. 이제 이렇게 묻고 싶다. 양자장 속에서 오늘도 당신에게 발견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조율 준비. 이 명상을 하려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원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전자가 물질로 붕괴하기 전에 양자장에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경험도 양자장 속에 에너지 혹은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바로 그 에너지 속으로 이제 당신이 조율에 들어가려 한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단지 잠재성의 주파수에 조율했을 뿐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사람들이 있다. 암세포 수치를 낮추기도 하고 종양이 사라지기도 한다. 또 원하던 멋진 직업을 갖게 되기도 하고 공짜 휴가를 가기도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심오한 신비 체험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우리 팀이 그동안 목격해온 일들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함께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하고 싶은 새로운 경험이 있다면 그 일을 상징하는 단어를 하나 생각한다. 그리고 종이에 그 단어를 적는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적는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 적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그 경험을 원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 그 단어를 둘러싸고 구불구불한 원을 2개 그린다. 앞으로 양자장 속에 들어있는 그 경험의 잠재성에 연결되기 위해 당신 몸 주위로 생성시킬 필요가 있는 전자기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그 글자에 의미를 부여해 의도를 더 분명하게 한다.
원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그중 최소한 4가지를 적는다. 단 그 일이 언제 일어나길 바라는지 시간은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더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지금보다 매년 5만 달러 더 번다. 훌륭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나만의 팀을 꾸린다. 넉넉한 경비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한다. 회사에서 특별 의료 혜택과 상당량의 스톡 옵션을 준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다. 이제 같은 종이에 그렇게 상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적어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힘이 느껴진다.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감사하다. 자유롭다. 경이롭다. 삶이 좋아진다. 기쁘다. 자존감이 든다. 원하는 것은 뭐든 적어보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다면 감사하기부터 해보라. 감사하기는 효과가 좋다. 감사는 보통 무언가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감정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몸에게 원하는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알리는 감정적 신호인 셈이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는 상태에 있다. 감사할 때 무의식적인 마음인 우리 몸은 그 미래의 현실이 현재 순간에 이미 벌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방금 당신이 써내려간 그 다양한 감정들이 당신의 의도를 전달할 에너지이다. 당신은 그 감정들을 정말로 느껴야 한다. 그 미래가 발생하기 전에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이다. 명상, 새로운 잠재성의 조율하기. 먼저 몸의 각 부분들과 그 주변의 공간에 주의를 집중하자. 당신 눈 뒤쪽에 방대하고 무한한 공간, 머리의 에너지 센터, 목구멍과 뒤통수 사이, 그리고 머리 위의 공간을 알아차린다. 그런 다음 목의 에너지 센터와 목구멍 뒤쪽, 목 바깥, 가슴 센터, 몸통 주변, 배꼽 뒤쪽의 공간으로 주의를 옮겨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엉덩이 주변의 무한한 암흑의 진공 속에 있는 공간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로 옮겨가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 각각의 공간을 느끼고 알아차리며 그 순간에 머문다. 당신이 앉아있는 방, 그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 의식을 더 확장시켜 방 너머 우주의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우주 공간의 방대함을 알아차린다. 이제 당신의 몸과 환경, 시간에 기울이던 주의를 걷어들이고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은 순수한 의식이 되어 그 무한한 암흑의 공간,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끝없는 세상으로 의식을 펼칠 때가 왔다. 딴 생각이 든다면 그때마다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비물질의 공간으로 주의를 돌려 그 안에 계속 머무르도록 한다. 종이에 적어둔 것을 떠올리며 양자장 속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성, 당신이 조율하기 바라는 그 잠재성에 대해 생각한다. 당신 안과 주위의 모든 곳에 있는 미래의 잠재성의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 미래에 당신의 주파수를 조율한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존재의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고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양자장 속으로 방출하게 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그 잠재성 에너지의 진동이 일치할 때 새로운 사건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단 몇 번의 명상만으로 당신이 원하는 미래가 펼쳐지진 않는다. 그 일은 일주일 만에 일어날 수 있고 한 달 만에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어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기억하고 그 미래를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머릿속 시연을 통해 느끼기 시작한다. 종이에 쓴 고양된 감정들을 떠올리며 최대한 실제처럼 느껴본다. 그 미래가 어떤 느낌일지를 당신 몸에게 감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가능성의 무한한 세상에 하나의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우주의 더 큰 마음이 씨앗을 발화시키도록 내맡겨라.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몸을 축복하라. 당신의 인생, 도전, 영혼, 과거, 미래를 축복하라. 당신 안의 신성을 축복하라. 그리고 가슴을 열고 새로운 삶을, 그것이 아직 펼쳐지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 천천히 당신이 있는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눈을 뜬다.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동시성과 새로운 가능성들이 당신을 찾아내도록 허용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습관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꾸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